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네, 세무사 TV의 조경환 세무사, 이종혜 쌤입니다. 예, 얼굴 없는 김모모 세무사님. 네. 네,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 5월달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자화자찬 한번 하셔야 돼. 아, 5월달 많이 힘들었다. 아, 맨날 야근하시죠. 야근 많이 했지. 나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일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수습 때는 그 쉽잖아요. 수요일 때 합병하고 법인 쪽으로 들어가니까 할 게 많네. 이번엔 단기 임대주택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단기 임대주택이, 자, 탁 튀기시네, 이제. 뭔가 신호를 줘야 돼. 자, 5월 28일 날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고, 개정 자체는 연초에 됐어요. 네, 오래됐구나. 개정 자체는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고, 연초에 개정이 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많은 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이 다뤘었던 제도인데, 네, 6월 4일 기점으로 시행이 됐어. 네, 5월 28일 날 보도자료가 나온 거는 그동안 세법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주택에 대한 까먹었는데, 민간임대주택법 2조 6호, 2조 6의 2호가 음, 개정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삭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어가지고, 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를 다 삭제를 했었잖아. 단기 4년짜리 있었다가 없어졌잖아. 네, 네, 그때 없었죠. 삭제를 해놔서 그런지, 그 민간임대주택법 2조 6의 2호가 없었다가, 그게 네, 이제 5월 28일, 5월쯤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일단은 음, 내용을 보면, 비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안 돼, 여전히. 음,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를 6월 4일 날 네, 시행한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랑 그다음에 뭐 요건이랑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네, 자, 일단은 종부세, 양도세 뭐 이쪽으로 세제 혜택이 있고 네, 신기하게 재산세랑 취득세는 규정이 안 됐어. 음, 또, 좀, 뭔가, 세 지금 지방세랑 지금 안 맞아. 따로 그러네요. 놀고 있어. 그리고 단기 임대사업 등록 후 장기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뭐, 지자체나 세무서, 당연히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고요. 네, 음. 그리고 요거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이게 한 4페이지인가 5페이지인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어쨌든 세법에 대한 것만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음, 6월 4일부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음, 중과 배제는 이제 임대하던 주택을 6년 딱 지나서 처분을 한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갖고 중과가 된 그 주택이다. 그러면 중과 안 해줄게. 그 음, 얘기고, 네,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죠.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국세 쪽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잖아. 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중과되는 지역에 있거나 종부세 주택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합산되는 거 네, 배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 지난 정부에서 이제 폐지했던 단기 임대사업자를 용건으로 재부활시켰다. 네. 아, 뭐,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종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네, 8년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8년도 있어요. 8년도 있고 이전에는 이렇게 연역이 되게 길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역은 되게 긴데 가장 최근만 한번 쭉 보면은 네, 8년짜리가 있다가 이제 전 정권에서 4년짜리를 만들어 주면서 네, 17년인가? 뭐 그때 4년짜리를 만들어 주면서 요로 혜택을 줄 테니까 임대 사업을 많이 해라. 네, 그리고 임대 수입도 신고해라. 음, 이렇게 했다가 계속 바꿨죠. 바꾸다가 지네가 만들어 놓고 지네가 폐지했지. 그리고 맞아요. 혜택 다 없애겠다. 자동 말소 뭐 자동 말소 다진 말소 뭐 해가지고 의무 임대 기간 이상 지나면 뭐 이제 말소시키겠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조건 달아놓고 막 그랬는데, 네, 음, 그 4년짜리가 6년짜리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 아,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4년짜리하고 조건이 조금 달라. 네, 오타다. 네. 법 공포 6개월이 겨우가 한 날이 아니라 경과한 날부터 시행. 네, 역시 만드신 거라 오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번 맞은 것도 재미가 알기 때문에. 급하게 막 만들기 때문에.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앞자네들 인가주택을 써는 못하고 오늘 말 좀 한다? 아니, 저희도 다 못해 있을 거예요. 두고 보시죠. 네. 일단은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재도입된 단기주택이 단기 임대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거는 국세 쪽에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양도세 중과 배제는 사실 지금 안 하고 있고 그쵸. 조정 대상 지역이 4개밖에 없잖아. 강남, 삼구항, 용산. 용산. 네. 그럼 지금 당장은 뭐 큰 의미가 없는 혜택이라고 보는데,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파란당이 잡았으니까. 네. 6월 4일이니까 선거날이었나? 선거날이었네. 다음날 다음 날부터죠. 선거날이 6월 4일 아니었어? 3일이었습니다. 6월 3일이었어. 3일. 네, 단기 기억력 좀 검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천성이라 어떻게 하죠? 자,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자, 건설 임대주택하고 매입 임대주택을 나눴는데, 네.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나눈 거는 꽤 돼요. 뭐 90년대인가? 뭐 그때쯤부터 네. 이제 건설과 매입 임대주택을 이제 나눠가지고 규정해 놓기 시작했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사실 우리랑 뭐 크게 상관이 없어. 건설임대주는 직접 건설해가지고 그쵸. 그걸로 임대를 한다라는 뭐 건데, 부영이나 뭐 그런 건설사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는 아니면 민간인들도 이런 빌라 같은 거 건설해가지고 자기가 임대 줄 때 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 얘기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고, 자, 매입 임대주택 위주로 볼게요. 네. 자, 적용주택은 모든 주택인데 아파트는 제외야. 음. 그리고 임대 호수는 한 개 이상만 하면 돼. 음. 그리고 면적 요건은 매입 임대주택에는 딱히 없어요. 네. 근데 가액 요건이 이제 전에 모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수도권 6억, 그 다음에 비수도권 3억. 네. 이 정도였는데 가액 요건이 내려갔어. 기준 시가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2억. 아, 이니까 빌라 같은 경우도 좀 간당간당하지.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거는 가능한 게 있고 가능 안 한 것도 꽤 있을. 근데 기준 시가라서 뭐 여기 외곽 지역은 가능한데 강남 쪽은 강남 쪽은 어려운 안 돼요. 거의 매매가로 한 8억? 7억 정도 해야 기준시가 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되겠죠. 수도권은 네. 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데도 많으니까. 자, 그리고 임대 기간은 무조건 6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이에요. 6년 이상 임대를 해야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네. 있다라는 거고, 증액 제한 요건은 5%. 이 5%는 꼭 그 기간을 못 채웠으면 그 기간을 뭐 빠지고 막 그러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1호, 2호, 2호, 3호, 4호 있는데 2호는 1년 동안 5%를 넘어서 했어요. 음. 그러면 그거 그러면 그 1년 빼야지. 빼야 되는 거죠. 아예. 아닌가? 나도 이건 모르겠다. 일단 세법에서 그 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는 그러는데, 네. 주택임대법이라든가 아니면 사법령에 의해서 내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거든. 증액 음, 기준을 못 지키면 네. 그게 걸렸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걸렸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인가? 음, 과태료 기준도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이거 3,000% 빠지는데, 자, 임대주택을 등록하는데 거기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 네. 세법 외적으로. 네. 예를 들면은 뭐 임차인에게 뭐 무슨 설명할 거 다 잘 설명했느냐, 네. 뭐 어떤 서류를 제대로 작성했느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작성하는데, 아니, 계약하는데 그 뒤에 붙는 부수서를 잘 작성했느냐, 음, 뭐 임대 기간을 잘 지켰느냐, 임대 기간 못 지키면 얼마, 뭐 이거 못하면 얼마, 못하면 얼마 해갖고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대부분 그 무슨 의무지, 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10개가 있는 것 같아. 음, 되게 까탈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싶은 생각이 그러네. 들더라고, 그걸 보니까. 넣을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네. 어쨌든 5% 이내를 지켜주셔야 되고, 당연히 세무서와 지자체에 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적용 제외가 있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음, 나와 있어요. 2018년 9월 14일이면 뭐 거의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지금은 얼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취득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밖에 없으니까 여기 말고 딴 지역에서 네. 취득을 해갖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거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약간 의문점이, 다른 분들도 해석에 대해서는 안 남겨주셨는데,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이야.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2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주택이 그 당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네. 그럼 그러면 적용 제한가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 나온 게 없더라고. 근데 난 보수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계약 그 사례 그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전에 계약해가지고 취득한 주택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보수적인 판단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다른 얘기들을 좀 더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임대사업자, 제인 형이죠. 제인 형이 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바꿨던 건데, 일단 요거 6년 단기 임대사업자 나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시큰둥해요. 나도 그렇고, 나도 좀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부동산 임대 더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자 이것만 봐도 17년, 18년, 19년, 20년 하고 1년에 한 번씩 바꿨어. 그러네. 처음에 혜택 준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등록을 독려한 다음에 등록하니까 갑자기 혜택을 축소해 다음에 그리고 또 축소해. 그리고 이거 다른 유튜버님이 말씀하신 거가 기억나는데 그리고 나서 19년 뒤에 총선이 있었다고 해.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아예 폐지를 해버려. 음,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일단 없어요. 물론 정권이 바뀌기는 했었어. 네. 이거는 문 정권이었고 이건 윤 정권인데 음, 사실 전에 윤 정권에서 냈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뭐 중과 그 뭐냐 정책 세 조세 정책 중에서 중과 배제시켜 주겠다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한 거라든가 뭐 중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든가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거 왜 만들었지 싶은 그 제도도 한 두 개인가 있었거든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민주당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이건 어쨌든 전 윤 정권 때의 잔재고 지금 이제 정권 바뀐 지 일주일 됐습니다. 네. 예?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죠. 지금 네. 한창 바빠가지고 세세 혜택까지는 뭐라고 뉴스에 막 크게 나온 게 없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건 상속세 제도 개편 문제도 있고 그렇네. 그 다음에 이런 임대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도 있는데 아직 뭐 뭐라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임대사업에 비해서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의무 있잖아요. 세법 외적인 걸로. 음, 그러니까 세법 혜택 하나 받자고 이 요건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긋나면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너무 렌즈 조건으로 지켜야 될게 많은 거. 하겠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부터 우리도 유튜브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던 게, 미분양 아파트. 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특히나. 뭐 수도권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죠. 그때 우리 평택 뭐 이런 데, 브레인시티 이런 데만 가봐도, 그냥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정작 아파트 제외시켜놓고 한다고 하면 빌라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서 사실 투자 가치라기보다는 임대 수익만 얻자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하지는 않잖아. 네. 아파트 한 채를 빌라나 오피스텔이 이길 수가 없는데 아파트 싹 다 빼놓고 그리고 나서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 임대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주하려고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게 아파트인데 이거 좀 구멍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잡설인데, 자, 현재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불경기 다주택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심하신 분들은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만은 해요. 음, 일단은 등록하는 거지. 내가 한 3주택, 4주택 막 있어. 네. 그리고 재산세나 종부세는 지금 뭐 개편된 게 없잖아. 네. 취득세는 어차피 취득은 아니고. 그러면은, 자, 등록해갖고 일단 재산세나 종부세를 좀 감면시키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나중에 네. 거주주택 비과세도 그렇고. 근데 이걸 위해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다. 여기에는 좀 맹점이 있는 게, 어, 그, 취득세가 지금 개정이 안 됐다 했잖아. 네. 만약에 2주택까지는 괜찮아. 내가, 이거 임대사업자 운영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운영해야지 하고 거주주택 있고 A주택 하나를 취득했어. 근데 여기서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은 원래 있던 법령에 의하면 두 개 이상 해야 돼. 재산세 감면 받자고 한 개를 더 취득하면은 3주택으로 준거가 돼. 와, 자랑스럽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도 있고, 자, 다주택자이기에 거주주택을 이전 못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주택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해볼 만한 기회예요. 음, 음. 근데
거주주택 이전 횟수가, 거주주택 이전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됐다. 그거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폐지됐잖아. 폐지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해볼 만하고, 자, 임대료 증액 5% 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고 그냥 손으로 계산하다가 틀려가지고 감면 못 받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요거는 방송에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국세청에서 연동되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임대료 5% 증액 기준에 부합하는지, 내가 보증금을 바꾸고 임대료를 변경을 해도 그게 5%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거기 가서 검토를 하시면 되고, 6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당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또 손대 시지 않을까? 성향이 그러는데. 뭐, 저도 그냥 개인적인 작설인데, 토호제는 쉽게, 뭐, 지정을 더 추가를 하기 힘들지, 사실은. 제 저작권이 너무 제한되니까. 근데, 교정지역은 부담이 적으니까, 당장 서울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왜 쉽게 하기 힘들어? 얼마 전에 저기 잠실 지역이랑 뭐 어디 여기 서울 지역에 아, 토호제 너무- 풀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은근히 다시 있잖아, 그런데. 다시 연장해 나왔네. 근데 토호제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6년 단기 임대 사업자인 취득세 감면은 법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가당착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사실 지금 보면은 이거를 직접 바로 적용하기에는 내가 이게 가능해요라고 하는 케이스별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 네. 나도 얼마 전에 하나 상담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세무사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해갖고 이 제도는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아까 저기 뭐냐 아니 그 뭐지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네. 문제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음. 근데 제도의 취지로 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혹은 그 전에 계약을 했거나 그 전에 취득했으면 해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혹은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냥 거주주택 비과세나 이런 거 노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일단은 들어요. 뭔가 좀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요거 임대기간 6년만 채우면, 음, 6년 채우고 나서 한 3, 4년 뒤에 팔았어요. 음. 그러면 이것도 감면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네.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그 20% 10% 더해주는 그 감면 연차율에 따라서 그 감면은 어떤 임대사업자든 돼요. 근데 그 임대사업자 가면은 대부분 네. 요건이 딱 있어. 세무서 지자체에 다 등록을 해야 되고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한지는 그때 상황 봐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음. 한 가지 얘기 안 했는데 요거는 우리 임대사업자 4년 같으면은 단기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 자진말소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4년 딱 끝나면은 아파트 같으면 자동말소 되고 그 다음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 그냥 자진말소 하고 싶어요 하고 자진말소 시킬 수 있거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건 없어요. 그냥 임대사업자 6년 단기 6년 딱 채우고 나서 임대사업자 사라진 게 아니야.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아니면 장기로 전환하면 6년 단기 임대사업자 기간은 다 인정해주고 장기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장기 임대사업자 10년짜리. 또 10년짜리가 있구나. 10년 뒤에 세상이 강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임대시기는 어려워. 근데 근데 5% 때문에, 음, 이게 임대료를 거의 못 올리더라고요. 5% 요건 때문에 사실 임대 사업자잖아. 네. 사업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수익성 추구를 하는 건데 네. 수익성을 제한시켜버린 거야, 지금 법에서. 그러니까요. 혜택 받으려면 수익성 제한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사실 임대사업자가 우리 세무사들한테도 되게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진짜 임대사업자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 법령인지도 약간 의문이 들어. 보면 볼수록. 근데 어쨌든 개정됐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다 끝내신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